커티스 음악원에서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유원이라고 합니다. 지휘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의 몸과 이제 혹은 손 혹은 얼굴로 이제 음악을 표현을 해서 이제 연주자들의 연주를 하나로 통일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곡가가 쓴 곡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이제 연주자들을 잘 하나로 이끌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제 코치, 감독이나 뭐 아니면 요리에서 셰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가장 비슷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을 할 때 영화 감독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가 쓴 극본이 있고 우리는 작곡가가 쓴 작품이 있고 주연이나 조연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음악에서도 이제 주선율이나 부선율이나 이제 그런 각각의 주연이나 엑스트라 뭐 조연 이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모아서 이제 하나의 작품,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제 영화 감독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본이 나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말 감독의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는 있고 이제 작곡가가 써놓은 그런 지시사항은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면 작곡가가 그냥 여기를 포르테라고 써놨는데 그 포르테가 얼마나 큰지는 정말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지휘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휘자마다 당연히 해석이 다르고 음악도 달라지게 되겠죠.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려고 하다 보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곡처럼 들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디테일함이 다른 건데, 이제 그거는 조금 내공을 쌓으시면 아마 더 구분을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 단원이 먼저 입장을 하고, 단원 중에서 악장님은 제외를 하고 입장을 합니다. 단원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 이후에 악장님이 따로 나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보에게 이제 A를 달라고 하세요. A를 주시면 악장님이 그 A를 받아서 이 A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단원들이 같이 A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조용해지면 이제 지휘자가 드디어 입장을 합니다. 그때 따라 다른데 이제 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에는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때에는 이제 혼자서 약간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풀 오케스트라 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악기가 이제 곡에서 이제 구조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현악기 뒤에 목관악기, 그 이후가 금관악기, 그 뒤가 타악기인데, 사실 그 순서는 이제 그 음량이 큰 순서대로 조금 더 멀리 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사실 보시는 배치가 오케스트라에서도 미국식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같이 앉아 있고 첼로가 제일 끝에 베이스와 함께 앉아 있죠. 같은 멜로디를 뭐 한다거나 앙상블을 맞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악적인 효과를 생각한 그런 배치라고 할 수 있죠. 타악기나 이제 관악기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곡에 따라서. 그리고 혹시나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합창단이나 앞에 이제 솔리스트라고 해서 독창자나 독주자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죠. 현악기 군, 그리고 목관악기군, 그 다음에 금관악기군, 그 다음에 타악기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이 곡이 이제 영국 정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청각 교재로 오케스트라 악기라는 영화에 삽입이 되었다는 곡인데, 벤자민 브리튼이라는 영국 작곡가가 1946년에 작곡을 했다고 해요. 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선율을 개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게끔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악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 이거를 아마 이제 작곡가가 이제 그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악기에 이 테마를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팀파니에게 이제 사인을 주시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이 컨택과 이제 같이 웃으시면서 주신 것 같아요, 사인을. 사람들과 연주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눈이 마주치는데 뭐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이면 같이 웃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답니다. 한 연주자가 이렇게 세게 긋는 것과 많은 10명의 연주자가 약간 작게 소리를 내는 그때의 입체감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가 아마 원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현악기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지휘자의 음악적인 해석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이제 한 사람이 계속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작게 노래를 부르는 것과 합창으로 또 이렇게 작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음색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같은 것 같아요. 고전 교향곡에서는 많이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곡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양한 소리, 다양한 음색을 듣고 싶어 하면서 타악기가 많이 추가된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아마 보시면 저기 뒤에 6명이 계신데 거기에 서 있는 타악기는 6명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연주자가 예를 들면 지금 큰 북 베이스 드럼을 치고 있는 연주자가 그 다음 다음 악장에서는 탐탐을 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치게 되고요. 똑같은 오페라를 해도 정말 대형 극장에서 할 수가 있고 작은 극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따라 조금 추가가 되고 이렇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관악기 플룻이 꼭 2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두 악기가 다른 선율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그 악기들은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산의 문제로 누군가가 빠져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같은 것들을 연주하는 것에서 이제 조금 그런 상황에 맞춰서 뺄 수는 있겠죠. 17세기 이제 음악 이제 고전 시기에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 관현악 곡들이 이제 작은 왕궁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연주를 하고 관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클 필요가 없었는데, 잘 아는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시대 이후부터 공공 연주의 규모가 커지고 관객이 훨씬 많이 오게 되고 곡들도 발전하고 관현악곡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악기들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이 발전을 하고 관현악 곡들에 사람들의 접근을 하기도 쉬워지면서 이제 점점 더 커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종이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타자기를 쓰기도 하고 유리를 치기도 하고 이런 특수 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관현악에서 많아지면서 많은 악기들이 추가가 된 그런 게 있죠. 공연장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더 크게 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작곡법도 더 이제 발전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시는 건 4박자로 적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보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지휘자의 다운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휘자의 다운빗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2박이면 하나, 둘 이러면서 이제 지휘자의 다운빗이 2번에 1번 나오죠. 그리고 3박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박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다운빗을 보면 아마 조금 파악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지금 가장 주 멜로디를 현악기가 하고 있고, 여기 악보에 보면 브릴란테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조금 화려하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폴란드 춤곡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금관악기가 딴 하는 게 약간 춤곡 같은 느낌으로 해서 아마 좀 더 신나게 들리실 거예요. 여덟 명의 비올라 연주자가 있는데
두 명이서 한 악보를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앉는 걸 한 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명 4풀트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죠? 네, 같은 걸 화음을 연주하고 있죠. 뭐 화음이 저음으로 아니고. 아니면 네, 물론 그 안에서 혹시나 작곡가가 원한다면 또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한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안쪽에 앉은 주자가 악보를 넘깁니다. 비브라토요. 울림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노래할 때도 바이브레이션 하듯이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거군요. 네. 따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곡에 맞는 그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동작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이제 물론 연습을 집에서 하긴 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근데 막 뭐 엔딩 동작 멋있어야지 이런 걸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곡과 더 이제 잘 맞게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금관이 주는 음량이 또 다른 악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주죠. 꼭 금관뿐만 아니라 풀 오케스트라가 다 같이 이제 연주를 하고 있으면 저도 이제 하면서 정말 그 갑자기 전율을 느낄 때도 있죠. 네. 하나의 주제가 각 성부 혹은 각 악기별로 이제 모방이나 모방 반복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음악을 말하고요. 지금 플룻이 하는 악기들을 다른 악기들이 아마 또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지금 오보에가 받아서 하고 있죠? 네, 지금 클라리넷이 이 따라란 딴딴딴 이거를 받아서 하고 있죠. 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다 각자의 악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파트라도 어그러지면 굉장히 이제 힘들게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박자가. 지휘자가 정확하게 이제 다운빗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운빗을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습을 할 때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곡과 상관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연습을 할 때 조금 규칙적인 박자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곡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메트로놈의 기호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곡 안에서의 이제 그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곡을 지휘를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메트로놈을 틀고 연습을 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로도 이제 뭐 한온을 연습을 하듯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테크닉 연습을 할 때는 틀어놓고 할 때가 있어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이제 굉장히 아마 곡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오케스트라가 다 같이 이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쾌감이나 전율을 느낄 때가 많고요.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음악 같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제 직접 이제 실현을 하는 연주회가 많아지면 한 번쯤 꼭 연주회에 가셔서 한번 이런 실제 음악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교육부와 한경필하모니 만든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를 많은 청소년들이 봐주시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공연장에서 만나요. 화이팅!